이제 돌연변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마치 이제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작게는 10,000분의 1 수준에 나타나고 많게는 수십억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하루에 평균 2,000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피하는 요행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암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 빈도가 엄청 높으면 예를 들어 30% 정도에 이른다면 이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몸에서는 이런 유전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유를 드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보통 우리가 유아기에는 그 유당, 그 젖당을 분비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아기가 딱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젖당 분해 요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도 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건데 우유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젖당 내성 유전자가 대략 9,000년 혹은 3,000년 전 사이에 그 사이 언젠가에 아프리카에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조사에 의하면 물론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유럽에서 한번 독자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면서 얻는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더 퍼뜨리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티벳 사람들에서 이게 연구가 됐는데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특정 지역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화적인 영역에 적응하도록 진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도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자연스러운 선택과 좀 다른 상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 너무나 세계화됐고 네트워크 증진이 돼서 이 자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 변화도 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 그러니까 의지 선택,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전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으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